독립정신, 조선지도. 1. 총론. 슬프다. 나라가 없으면 집이 어디 있으며 집이 없으면 내 한몸과 부모 처자와 형제자매며 훗날의 자손들이 다 어디서 살며 어디로 가겠는가. 그러므로 나라의 신민된 자는 상화기천을 막론하고 화복과 안위가 다같이 그 나라에 달려있는 바. 이는 비유하자면 만경창파의 배를 타고 있는 것과 같아서 순풍에 물결이 고요할 때에는 돛을 달고 노지를 하는 일은 전적으로 사경들에게 맡겨두고 모든 선객들은 각각 지 뜻대로 물러가 잠도 자며 한가하게 구경도 하면서 자기 직분 외의 일에는 간섭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만약 풍랑이 높게 일고 비바람이 크게 불어서 돛대가 부러지고 닷줄이 끊어져서 수많은 생명의 생사와 존망이 일순간에 달려있다면 그 안에 앉아있는 자들 중 어느 누가 정신을 차려 한마음으로 일어나서 돕기를 힘쓰지 않겠는가. 설령 전날에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었던 자라도 다 잊어버리고 일시에 협력하여 무사히 건너갈 생각만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배가 깨어지면 나의 원수나 나의 몸이나 다 같이 화를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혹 수많은 보배와 재산을 가진 자라도 다 네 것 내 것을 따지지 않고 그것들을 분분히 물에 던져 배를 가볍게 만들어 가라앉지 않기만을 도모할 것인데 그 이유는 배가 물에 잠기면 내 목숨만 홀로 살 수 없고 내 목숨이 살지 못하면 보배와 재산 또한 귀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자기만을 위하려는 생각은 조금도 하지 말고 합심하여 사공들을 도와 다같이 살려고 해야 할 것이니 이는 사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곧 자기 몸을 위하는 길이다. 설령 사공들이 각각 지 직책을 다하여 가더라도 선객들은 각기 지 몸을 위하는 도리에서 차마 그저 가만히 있지 못할 텐데 하물며 뱃사람들이 혹은 술에 취하거나 혹은 잠도 깨지 않거나 혹은 눈도 멀고 팔도 부러져서 동과 서로를 분별하지 못하고 위태한 줄을 깨닫지 못하여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점점 더 위태하게 만들어. 널판들이 쪽쪽 떨어져 나가고 기계가 모조리 고장나서 물이 사면에서 들어오고 사람들이 차례로 물에 빠져들어 이웃 배에서 급히 와서 대신 건져주려고 하면 이 배의 선객들은 구조하는 일을 끝까지 남에게 밀어두고 자신들은 무심히 가만히 앉아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그들의 도리라고 하겠는가?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동이라 하겠는가? 마땅히 남이 건져 주기를 바라지 말고 뱃사람들에게 맡겨두지도 말고 다각기 자기 일로 알고 지 힘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공들이 선객과 협력하여 한마음으로 이른다면 그 공들인 보람이 속기 나타날 것이므로 피차에 다행한 일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사공들이 자기들 입장만 생각하고 헤아리기를 배는 다 우리 물건인데 남이 어찌 간섭하겠는가. 다행히 무사히 건너가면 뱃삭을 후하게 받아 주머니를 가득 채울 것이고 불행히 파선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헤엄도 칠 줄 알고 다른 배로 건너가기도 어렵지 않으니 여러 성격들이 죽고 사는 것은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들이 일에 상관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여러 선객들은 할 수 없다고 하면서 물러가 가만히 앉아 있겠는가. 선객 중에도 우젓는 일에 익숙하고 물길도 잘하는 자가 있어서 한두 번 손을 쓴다면 강을 무사히 건너갈 수 있을 텐데도 저 몇몇 사공들의 사사로운 이해 때문에 수많은 생명을 구하지 않을 것이며 큰 배의 한 척을 건지지 아니하겠는가.
우리 대한 삼천리 강사는 곧 2천만의 생명을 싣고 풍파 거센 태해에 외로이 가고 있는 배와 같다. 생사와 존망의 급함이 조석에 달려 있으니 이는 삼척동자라도 다 짐작하는 바다. 어떻게 위태한지 어찌하여 이렇게 됐는지 아래에서 다시 말하겠지만 우리가 지금 당장에 물에 빠져가고 있는 배 안에 앉아 있으니 정신부터 차리고 봐야 할 것이다. 생사 존망 조석. 사람마다 자기의 책임과 잘못을 깨달아야 한다. 청컨대 우리 대한 동포들아! 상하 귀천, 대소관민, 빈부 좀비,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삼천리 강토에 속하여 2천만 인구에 속한 자들은 다들 나라를 이렇게 만든 데에는 자기에게도 얼마큼씩의 책임이 있는 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대소관민 빈부 좀비 그 중에는 권력을 잡고 정부 안에 앉아 있으면서 국권, 나라가 행하는 권력, 곧 주권과 통치권을 지 손으로 팔아먹은 죄악이 세상에 드러난 자도 있고 혹은 그런 사람들의 일꾼이 되어 나라 집을 헐어버리는 일을 도와준 자들도 많다. 나라집
이는 원래 한자어 국가를 분리하여 직역한 말이지만 나라국, 집가, 저자는 나라집이란 단어의 한자어 국가와는 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원래 중국에서 국은 제후국을 일컫고 가는 대부의 봉지를 말하는 것으로 양자는 상하관계, 상하관계, 지배와 종속의 관계에 있지만 저자는 나라를, 국을 개인의 가정, 가과 같은 성격으로 파악했다. 한 가정은 부모와 자식 등이 상하 지배관계, 종속관계로 이뤄진 존재가 아니라 자유롭고 자주적이며 독립적인 개인이 서로 사랑하면서 각자의 맡은 바 역할을 수행해가는 협력관계에 있는 그런 존재가 군대의 독립국가 구성의 요소임을 강조하라고 나라집이란 단어를 만들어 쓴 것으로 짐작된다. 혹은 소위 점잖은 완고대간, 융통성 없고 고집이 센 대신 이란 자들처럼 완 채통과 도리만 차리다가 나라집이 쓰러지기에 이르렀는데도 말 한마디 못한 고루한 자들도 많다. 혹은 계명한 인사로 알려진 대간이 형편에 따라 입장을 번복하고는 자기 몸만 살찌우려는 욕심, 명 즉 비기지욕을 채운 자도 무수히 많다.
기타, 혹은 미간 말직이라도 얻어 행세하는 것만을 영광으로 여겼으면서도 권리가 적음으로 잘못된 책임이 없다고 하고 앞뒤로 흉악하기 그지없는 일들을 무수히 도와준 자들도 많다. 기타 모든 불법 불의한 부류들은 다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아래 백성으로 말하더라도 다 이와 같이 큰 죄악은 범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경향 원근을 막론하고 나라집이 쓰러지는 것을 받쳐주지 못한 죄는 저마다 다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을 처음 듣는 이들은 응당 그렇지 않게 여기면서 마음속으로 헤아리기를 잔약한 백성들이야 나라가 잘되고 못되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하면서 겸하여 나라를 근심하고 백성을 걱정하여 밤낮으로 애쓰고 평생을 힘쓰던 사람들 또한 전국 각처에 적지 않은데 어찌하여 다같이 잘못에 대한 책임, 죄책이 없다고 하겠는가? 이는 결단코 공평한 의론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사실 제3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런 사람들 또한 자기 직책을 다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나라의 독립 기초를 확실히 세우거나 그렇지 못하면 독립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때에야 비로소 그 직책을 다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한 자는 아무리 힘을 허비했다 하더라도 나라의 형세를 회복하기 전에는 각자가 져야 할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담책 국세 그러나 죽는 것에도 또한 등분이 있다.
혹 나라를 그릇되게 하여 백성들의 원망을 쌓아가다가 그 죄와 길이 가득 차서 천벌이나 국법에 죽는 자도 있으며 혹 극악무도한 죄를 가득 지어 용납할 곳이 없게 되고서도 자리에 누워 일생을 마치는 와석종신자도 있는데 이렇게라도 죽으면 곧 죄악을 면한다고 하겠는가? 결단코 그렇지 않다. 응당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지만 천년만년 그 이름이 받을 벌을 어찌 죽음으로써 벗을 것이며 누가 그가 죽었으니 이제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겠으며 불쌍하다고 하겠는가. 이처럼 죽어서도 그 죄의 벌에서 도망갈 수 없는 것이다. 혹 극악무도한 죄는 범하지 않았으나 지 몸을 아껴 세상의 시비곡직 시비곡직에 관계하지 않다가 편안히 여생을 마치거나 질병과 재앙을 당하여 죽는 자도 있으며 혹은 무성 무치 이름이 나지 않았거나 세상을 피해 살기 때문에 소리도 냄새도 없으며 하게 얻어먹고 얻어있기에만 골몰하면서 평생을 보내다가 초목과 같이 썩는 자도 있는데 이렇게 죽는 것도 책임을 면할 수 있다고 하겠는가? 이 또한 그렇지 않다. 무성무치 인생의 수요 수요와 장단 오래 산가 일찍 죽음에는 혹 구별이 있으나 꿈같은 100년을 살다가 마침내 죽는 날에 이르면 사람마다 다 일반이니 잠시갈 세상을 하루라도 더 살겠다는 욕심에 끌려서 구차하게 욕을 견디며 장단
욕을 견디며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참고 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자리를 만나 영광스럽게 죽을 기회를 잃어버려 집과 나라를 다 그릇되게 만들고도 천년만년을 살지 못하니 끝내 죽어 없어지는 날에는 그 더럽고 비루한 생명을 세상의 그 어느 누가 안타깝게 여기지 않겠으며 그 후생들은 장차 무엇이라 하겠는가. 당연히 원망하고 한탄하며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은 그 좋은 기회를 만났을 때 다 자기들의 일생만 생각하고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여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인류 노릇을 못하며 지극히 원통한 처지를 당하고도 호소할 것이 없게 됐으니 이는 다 우리 조상들의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죽어서 어찌 용서를 받고자 하겠는가. 이렇게 죽는 것도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혹은 기한 굶주림과 추위 곤궁을 견딜 수 없지만 차마 불의하고 불신한 일을 할 수는 없다고 하면서 그 지조를 지키다가 기한으로 죽는 자도 있다. 혹은 괴로운 세상과 욕된 목숨을 사는 것은 귀한 일도 아니라고도 하며 혹은 나라는 일이 날로 급해져서 더 이상 가망이 없으니 세상에 살아 있어봐야 소용없다고 하면서 통분한 마음을 이기지 못하여 자결하는 자도 있는데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공명정대하고 충분. 중의로 인하여 일어나는 분한 마음 한 죽음이므로 잘못을 면할 수 있을 듯해 보이지만
이 또한 나라나 세상을 위해 죽었다고 할 수 없는 용렬한 죽음일 따름이다. 만일 시국을 통분히 여기고 욕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괴롭게 생각한다면 천금 같은 한 몸을 어찌 헛되이 스스로 버리겠는가. 하물며 내 몸은 내 것이 아니라 천지를 주재하시는 이가 내게 맡기시어 이것으로 세상을 위해 쓰도록 하였으니 내가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 잠시 맡아서 행해야 할 직분이 있거늘 내가 마음대로 버리는 것은 조물주에게 크게 죄를 짓는 것이다. 또한 국민된 도리로 말하더라도 내 한 몸은 이 나라에 대하여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 대소간민을 불문하고 다같이 나라에 속해 있는데 어찌 그것이 중대한 것인 줄 모르고 스스로 경솔하게 죽을 수 있겠는가. 이는 나라에 죄를 짓는 것이다. 한 몸을 버림으로써 하늘과 사람에게 다같이 죄를 짓는 것을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18.